네, 무너진 교실입니다. 그야말로 주말에 사건 접하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교사의 코뼈가 내려앉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입니다. 이 대구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중학교 2학년생이 이제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이 남학생이 이제 이 여교사가 이 남학생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네. 남학생이 반항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걸 이 교사는 저지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걸 저지를 했는데 이때 남학생이 이 여교사에게 이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그렇군요. 이 폭행당한 교사는 네. 현재 코뼈가 주저앉아서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술하셔서 내리서 일단은 요양 중이십니다. 전학조치 최고 조치입니다. 학교에서 하시면 업무교육. 그러니까 지금 교사는 폭행으로 얼굴이 주저앉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중학생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10월 24일 날 1교시 때 그랬는데 중학생이면 아마 형사 미성년자를 확률이 네. 큰데 일단 어떻든 교사를 때렸기 때문에 그 폭행이 책임을 져가지고 전학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의무 교육이 중학교까지 돼 있기 때문에 퇴학 처분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타 학교로 전학은 가능해도 퇴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는 다니고 있는 상태죠. 네. 뭐 해당 남학생 현재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그 교사에게도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 학생을 고발했어요. 예,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교원지휘법에 의거해서 남학생을 교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이나 교사 학교에서 학생을 형사 미성년자인데 이거 네. 고발하는 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난달에 교원지휘법이 개정되면서요, 이 고발이 의무화됐어요. 그러니까 교권 침해 행위가 형사 그 처벌되는 그런 행위로 되면 네. 그게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그리고 이게 저희는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점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이렇게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뭐 네. 폭력, 상해 이런 태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니까 참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원지휘법이 개정돼서 이게 첫 사례인데요.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앞서 팀장님이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교육청이 고발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범죄는 수사로서는 그대로 처벌을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고발이 재량행위이게 되면 고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적당 수준 합의를 하면서 고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또 다른 제2차 피해도 일어나고요. 그만큼 교권을 지킬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런 고발을 의무화한 거고요. 이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만 14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만 14세 미만 경우에는 이제 소년법상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형사처벌 자체 유죄, 무죄,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는 없지만 대신 그 촉법소년으로서 소년에 대해서 형사적 제재, 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현직에 계시니까 사실 요즘에 이게 청소년들, 네. 선생님들 폭행하고 어르신들 폭행하는 거 보면 수사하기도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훈방 조치하기도 뭐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적당 수준의 제재를 통해서 계도한다. 결국은 처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질풍노도의 10대 청소년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